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23번 강의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앞에서 배운 가우스 소거를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해 볼게요. 화면에 공룡과 개미가 나타났네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행 연산을 이용하는 가우스 소거와 후진 대입을 결합해서 연립 방정식 AX는 B를 푸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소거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보팅을 추가로 논의할게요. 연립 방식을 풀기 위한 가우스 소거법은요, 첨가 행렬 A와 B에 가우스 소거와 후진 대입을 적용하면 솔루션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3개의 연립 방식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진 선형계에 대응하는 첨가 행렬은 이와 같이 구해지고요. 소스 벡터를 첨가해서 3x4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엠샵 매스에서 행렬을 만들고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가우스 소거를 수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다룬 예제 3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거 결과는 똑같게 나오겠죠. 이 행렬에 후진 대입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식에서 z는 -1이 나오고요. z값을 아니까 y값도 구해지고 y값과 z값을 알면 x값이 구해집니다. 이와 같이 후진 대입을 이용해서 해를 구했습니다. 엠샵 매스에서 내장 함수는요, 행렬이 있고요, 가우스 소거를 하고 연속해서 후진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피보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진 소거 과정 중에서는요, 피봇 개수 A 서브 KK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개수를 0으로 만듭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수가 P이고요. 이것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피봇 개수의 값이 그림에 보인 것처럼 개미처럼 작은 숫자이고 소거해야 할 아래쪽에 행의 원소가 공룡처럼 크다면 값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피봇 개수 AKK가 0이면 P의 값이 정의되지 않고요. 이 값이 0에 아주 가까운 값이 되면 P의 절대값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행 연산의 계산에서 유효 숫자의 상실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피봇 개수 자신보다 아래쪽에 있는 방정식에서 개수의 절대값이 최대로 큰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면요, 이와 같이 두 행을 찾아서 이것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큰 공룡 개수는 앞으로 가고요, 가장 작았던 개미가 있는 개수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되면 인수는 반대로 1보다 작아지겠죠. 이것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피봇 인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유효 숫자 상실에 따른 오차가 줄어듭니다. 피보팅에 대한 함수입니다. 생략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두 개의 연립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손으로 풀어도 답이 나올 정도로 간단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것을 가우스 소거법으로 푸는데요, 피보팅이 없는 경우와 피보팅이 있는 경우로 각각 푸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유효 숫자 3자리와 버림을 적용합니다. 먼저 피보팅이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푸는 것이죠. 피봇 개수는 0.7이니까 0.7로 14를 나눠서 개수 20을 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정식에 20을 곱해서 빼면은 여기 개수가 0이 되겠죠.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요. x의 개수가 0이므로 y에 대해서 풀 수 있죠. 약분하면 7분의 1이 되고요. 0.1428이 됩니다. 유효숫자 3자리와 버림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0.142만 택할게요. R2를 이용했으니까 이번에는 R1에다 대입을 합니다. y는 0.141을 첫 번째 방식에 대입하고요, 유효숫자 3개만을 이용해서 계산을 계속합니다. 최종적으로 0.328만 택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얻는데요, 이젝 솔루션하고 비교해보면 오차가 14.8%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피보팅을 해볼까요?
x 개수 중에서 가장 큰 개수를 해봐야 방정식이 두 개니까 교환만 하면 됩니다. 공룡과 개미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봇 개수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피봇 인수가 0.05가 됩니다. 그러면 y값은 이와 같이 되고요. 이 숫자 세 자리를 적용하면 0.14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했으므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합니다. 0.14를 대입하고요. 계산하면요. 0.2885인데 이 숫자 세 자리니까 0.288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해와 비교했을 때 0.8%의 오차입니다. 피봇을 하지 않은 경우에 오차는 14.8%였죠. 피봇을 하니까 0.8%로 줄었습니다. 방정식이 딸랑 두 개이고요. 겨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오차는 이와 같이 차이가 큽니다. 물론 이 숫자 세 자리만 사용한 제한이 있지만 피봇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제 7번입니다. 앞의 문제와 똑같이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는데요. 유효 숫자 16개를 사용하는 배정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16개의 유효 숫자를 손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할게요. 엠샵매스에서 피보팅을 하는 경우는 a.solve 또는 a.gausspivot 그리고 백서브를 씁니다. 행렬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x는 1이고 y는 1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봇이 있는 경우고요. 피봇이 없는 단순한 가우스 소거와 후진 대입법을 사용해서 해를 구한 경우에는요. x값에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유효 숫자 16자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오차가 발생한 것을 보면 피봇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죠. 부정 방정식은요.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풀 수가 없고요.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정 방정식의 해는 가우스 조단 소거를 이용하면요.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식의 경우에 확대 행렬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가우스 조단 소거를 적용하면요. 이와 같이 얻어지죠. 여기에 다시 xyz를 곱해서 전개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x값은 z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요. y값도 z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z값이 주어지면 x와 y가 결정되겠죠. 이러한 관계를 얻는데 가우스 조단 소거를 이용합니다. 수치 해석 23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